빠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 제가 탑으로 그냥 제목을 정한 거는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할까? 지금 시장은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6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좀 이따가 페드와치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페드와치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 금리, 채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냥 그 확률도 변해서 결국 채권 가격이다라고 제가 한번 연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확률 위로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걸 가지고서 확률상으로 계속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 인상 확률 71%, 그리고 IMF에서 예비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계속 올리라고 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데이터도 잘 나와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를 계속적으로 위로 뻗어 올리고 특히 기술주 뭐 위험하다 어쩌다 얘기를 했었는데 AI로 그냥 완전 뚫어서 다 올려버린 상태에다가 이번에 부채 협상 끝나고 나서 또 2% 정도 또 올렸으니까 완전 독야청청 혼자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시면 S&P 같은 경우 0.32%, 러셀 0 보합, 그 다음에 다우존스 마이너스 1%예요. 이런 상황으로 주간으로 움직였는데 월간으로 보시면 3%가 빠졌고요. 7.95%가 올랐어요. 나스닥이.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스프레드가 거의 10%가 넘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제자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연간으로 봤을 땐 30%와 0%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면 은연중에 다우존스를 롱하고 나스닥을 숏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솔직히 파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걸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뭐 연간이나 월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벌어졌나 이게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S&P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서비스 PMI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승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소비나 서비스업은 계속 다 좋구나.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 있겠는데 이러면서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되면서 주가도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솔직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리 올라가면 나스닥 빠져야지 그랬는데 여기도 계속 AI가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주가 지수들은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뉴스에도. 이건 혼조니까 제조업은 나쁘고 서비스업은 좋으니까. 그거에 반해서는 서비스업 좋은 쪽에 를 포커스를 하면은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 안 해도 되겠는데 침체 쪽으로 안 가겠는데 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되는 거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 원데이 빅스 빠져버리는 거죠 아래로. 그 와중에 AI는 계속 가니까 얘는 따라 올라갔고 근데 장 후반 들어가면서 부채한도 협상 지연 얘기 나오면서 다 해서 마이너스로 끝냈었어요 화요일도.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또 AI 수혜주 급등 거기다 제일 뭐 핵심적이었던 엔비디아 여기서 나왔죠. 엔비디아 나오고 그냥 폭등이죠. 그냥 폭등해버리고 쫙 가버렸죠. 엔비디아 그 호실적보다는 저는 가이던스 50%가 너무 강력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AI 수혜주도 급등하면서 움직였고 실적 악화되면서 러셀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근원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PCE 나왔죠. 그래서 먼슬리로 0.4 나왔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증가되는 상태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 지지부지 그러나 주말엔 될 거야 라는 가능성 높이니까 그리고 AI 강세되니까 주가 완전 날려버렸죠. 그리고 그 와중에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나면 위든 아래든 뭐 이런 거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원데이 빅스가 굉장히 점프를 하면서 끝났어요. 원데이 빅스가 원래 빅스보다 아래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뭔가 이벤트가 하루 뒤에 있을 경우에는 얘가 위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하루 동안에 월요일 날은 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그래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부채 한도 협상 지연되는 뉴스 가지고 계속 공포 유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가이던스 잘 나와서 50% 상승이라고 그러니까 기술주들 다 돌아가면서 특히 AI 주식들은 돌아가면서 나 AI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칸씩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금리 시장은 그래도 펀더멘탈리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채 한도 합의 지연되면서 단기채 매도 계속 나오면서 매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많다기보다는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단기 쪽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 그러면서 실제로 달러도 오히려 강세가 되는 세이프티 헤븐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줄줄줄 조금씩 다 달러들이 흐르고 있어요. 특히 근데 원화는 많이 안 흘렀어요. 의외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근데 기존에 많이 내렸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예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이라고 얘기했다가 금요일 날은 6월 5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합의되고 나면은 화요일 날 세팅하면은 딱 5일까지 어떻게 이제 통과되는 것 같아요. 날짜 순서로 보면. 근데 이제 6월 1일이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뭐 채무 불이행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가 되면서 결국은 침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구리가 밑으로 빠졌어요. 빨간색이 구리거든요. 구리가 밑으로 빠지면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밀이에요. 밀도 빠지면서 내려가고. 그래서 커머디티 가격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가스값 조금 오르고 있고요. 유가는 이제 옆으로 가다 좀 밑으로 끝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커머디티 가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요즘 들어서는 커머디티에 포커스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주식 쪽은 방향성을 그러니까 너무 위로 가는 거를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채권 쪽으로 움직이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PC 개인 소비는 호조로 나오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좋게 나오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고 이건 뭐 그냥 당연히 금리 인상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쭉쭉 올려버리는 거, 금리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들 다, 나머지 통화들 다 내렸죠. 원화만 그나마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엔화는 지금 마이너스 1.9% 정도가 내려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외환 금리 시장 보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전체 금리들 자체가 거의 앞단은 50bp, 뒷단은 25bp로 다 올려버렸어요. 좀 이따가 페드와치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돌아갔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 선물, 호주 달러 이런 것들 다 약세가 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도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쫙 깔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시 또 뭐 금융기관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 다시 나오고 이런 게 다시 나오지 않을까? 다시 완전 또 뉴스에서 상업용 부동산 얘기 싹 없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 100 종목 주간으로 보시면은 애플이 의외로 제일 약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애플이 어떠한 정책이나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지수 같은 경우 못 올라가는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근데 애플이 안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여서 여기서 또 애플까지 뭐 인공지능 뭐 한다고 또 나오는 날이면 이거 한 번 더 쏘면은 위로 더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아까 나스닥 말고 다우 보셨잖아요. 다우예요, 이게. 다우 주간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보일 수가 없죠. 녹색이라고는 시스코랑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리고 여기 뭐 셀포스랑 이런 애들이 IBM이랑 있는데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플이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떠줬어야 되는데 못 떠줘서 IT가 가는데 다우가 아예 못 따라가는 상태가 됐구나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스닥보다 다우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에 와서 나스닥을 막 따라 살려니까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50대 50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간 다음에 사서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이제 뭐 블러드 뭐 이런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바르킨, 보스틱 총리 나오셔서 다 매파적 발언 하시고 그러면서 금리 올리고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뭐 인투이트, 로우, 줌 다 실적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근데 이제 PMI 같은 경우가 실제로 컨센서스보다 서비스 PMI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쪽 PMI는 나쁘게 나왔죠. 50 컨센이고 포캐스트가 50.3이었는데 48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혼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볼 거냐? 약간 물음표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러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나스닥은 AI가 뜨면서 같이 떠서 올렸던 거죠. 그 와중에 그 다음날 장 끝나고 발표된 거 그 다음날 움직이면서 엔비디아 하면서 뭐 실적 호조 50% 가이던스 얘기하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 코스트코는 실적 잘 안 나왔고 달러트리도 잘 안 나왔어요. 이러면 실제로 소비가 나쁜 건가 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뭐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온 게 섞여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록에서는 매파랑 그다음에 비둘기파랑 조금 섞이면서 있었다. 그래도 매파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제 잠리스크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낮게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약간 높지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GDP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GDP는 또 높게 나왔고, 이게 섞였죠 이미. 그럼 이거 경기 침체라 그랬으면 GDP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침체 아닌가? 또 고민스럽죠 이것도. 그리고 잠리스크레인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죠. 예상보다 낮으니까. 노동은 역시 타이트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홀릭스방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그 이민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그게 어떻게 전환이 될지, 몇 명인지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몇만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니까 여기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2만 9천 명이 여기서 몇만 명 단위로 10만 명 단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은 포커스가 약간은 이제 그 몇만 명 단위를 크다고 볼 거냐 적다고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이민 불법 체류자들 분들이,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허드렛일 하시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서빙 보고 굉장히 맨 바닥에 있는 서비스업을 채워주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노동이 타이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채워주면은 은연중에 오히려 약간 실업률이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다음 달부터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완전 뇌피셜에서 수치적으로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널 스펜딩 소비 잘 나왔죠. 컨센서스 0.4였는데 소비 0.8이에요. 뭐 카드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애매하죠. 예, 카드 잘 쓰는 것도 돈이 벌 때가 있으니까 카드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넘버는 그냥 넘버대로 이해해서 소비 좋았다. 인컴도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예, 0.4%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임금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베어리시한 요인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AI 그냥 날라간다. 글로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듀러블 굿 오더도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잘 나온 거예요. 그쵸? 1.1이니까 액추얼은.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무슨 뭐 군수 장비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군수 장비 빼면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수 장비 지금 수출하고 있으니까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혼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C 같은 경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6월 달에는 금리 인상되는 가능성 빡 올라가면서 완전 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오히려 5년짜리 같은 경우도 지난달보다 더 3.1로 나왔고, 예상보다 조금 낮은 거긴 하지만 그것도 지난달보다 또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컨슈머 센티먼트 같은 경우도 소비자 그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59.2, 57이었는데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죽어요. 소비가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사람이 해고를 당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사람 더 자른다고 그러고 나오지만 그분들이 바로바로 어디엔가 취업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페북이 있었다, 애플에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스카우트 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소비나 이게 빅테크에서 그 해고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시장에 임팩트를, 소비나 이런 데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날은 휴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부터는 뭐 HP, 세일즈포스, 브로드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PDD 안 지워졌네요. 금요일까지 이거 지워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나왔고요. 그리고 PDD 잘 나왔어요. 실적도.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캐시슐러 이제 집값들 나오고 컨슈머 컨피던스 나오니까 또 이것도 소비가 계속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러니까 전에 101이었는데 이번에 99 예상이니까 소비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은. 예. 그다음에 이제 잡 데이터가 이번 주는 그냥 풀로 중요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졸트 뭐 그다음에 ADP, 그다음에 난판 페이롤, 그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 실업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빨간 진한 선은 없지만 별 변화 없는 거지만 시간당 임금 4.4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MOM으로도 잘 봐야 돼요. MOM으로 지난달에 0.5였는데 이거 뭐 이걸 예상치는 지금 0.3인데 이게 0.5, 0.4 뭐 이렇게 해서 높게 나오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이렇게 또 있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 금요일날 나오는 데이터 앞에 걸로 예상해서 금요일날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베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잠깐